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렉서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 뉴 LS 시승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 L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체인지라고 부르는 부분 변경 모델 혹은 이 상품성 개선 모델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예전 모델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이 모델의 장점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출시된 이 LS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LS500 모델이고요. 또 하나의 모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 LS500H 모델입니다. 이 LS500 같은 경우에는 슈프림, 럭셔리, 플래티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LS500은 가운데 트림인 럭셔리 트림이에요. 예전 모델과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이런 것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을 유지를 했습니다.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은 이 렉서스 브랜드의 시그니처 중 하나죠.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간 이 L자형 주간주행 등이 헤드램프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헤드램프의 이 부분이 조금 더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요. 더 명확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들에서 종종 쓰이고 있는데, 피아노 블랙이라고 하는 이 하이그로시 블랙이 이 테일램프에 조금 더 포인트로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똑같지만 굳이 차이를 찾는다고 하면은 이 테일램프 쪽에서 더 명확한 차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근데 저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은 24인치, 무려 24인치에 해당하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얼핏 보기에도 좌우로 굉장히 길어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세 가지 정보가 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선 이탈을 경고해주는 이 차선 이탈에 대한 정보가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내비게이션과 연결이 돼, 그래서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방향 지시와 관련된 부분이 왼쪽에 표시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현재 속도 그리고 엔진 회전 속도를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 트랙션 컨트롤을 끄는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하고 공조기 버튼, 물리 버튼으로 이루어진 공조기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CD 플레이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무선 충전 패드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은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버튼들이 이 터치 방식으로 들어간 거는 저는 특히 이런 대형 세단에서는 조금 늦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전을 하면서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버튼들이기 때문인데, 조금 더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 버튼에 대한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LS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버튼들이 터치 방식이 아닌 이 물리 버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요 기어 노브 아래쪽에 있는 요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하기 위한 조작 조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은 건들 일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터치 부분은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터치 조그 아래쪽에는 뒷유리 선쉐이드를 조작하는 버튼과 이 시트하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고, 차고를 올릴 수 있는 버튼도 그 옆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맨 오른쪽에는 조수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를 불러오는 버튼도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오너 드리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쇼퍼 드리븐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을 배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 외에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이어지는 물결 같은 이 인테리어 레이아웃, 이것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코팅을 한 것 같은 이 나무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스웨이드, 그리고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런 박음질, 이 스티치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LS의 2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꽤나 넓은 공간이 좀 인상적입니다. 좌우 폭이 190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꽤 넉넉한 공간으로 느껴진다는 거, 이게 참 재밌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돼요. 대형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좌우 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꽤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는 거는 분명 칭찬할 만한 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릎 공간과 발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을 쫙 펴서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넉넉한 공간이 나와주고, 위에 머리 공간 역시 이 정도면은 꽤 넉넉한 공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트의 착자감도 꽤 괜찮은 편인데, 지금 이 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트림인 럭셔리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만 시트가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의 착자감은 꽤 좋은 편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독립형 시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락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뒷유리나 옆유리에 선쉐이드를 작동을 하거나, 이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와 같은 시트 쿨링 같은 시스템, 그리고 공조기 장치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대형 세단이니까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운전 기사를 두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앞좌석에서도 이 조수석 시트를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뒷좌석에서도 시트를 다 밀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한 번에 완전히 앞쪽으로 밀었다가 반대로 버튼 한 번에 완전히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이런 기능들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따로 등받이하고 쿠션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의 몸에 맞춘 그런 최적의 세팅을 구성을 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쪽에 있는 썬루프의 선쉐이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 유리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건 안 되지만 이 선쉐이드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주면은 5번째 시트,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5인승이기 때문에 가운데 시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륜구동이 기본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가운데 이 디퍼런셜의 자리 쑥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운데는 누가 타기는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만한 차를 타시는 분들은 보통 4명 이상은 타지는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내려서 이 조작 컨트롤러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LS500을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3.5L V6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어요. 이를 통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422마력, 최대 토크는 61.2kgm/m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출력은 기본 이상이 나와줘요. 이 422마력이라는 출력, 그리고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60이 넘는 이 강력한 토크는 이 대형 세단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성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정숙하고 또 편안하고 또 넉넉한 그런 출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전 모델도 그랬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차단, 이 정숙성도 정말 뛰어나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한 사람당, 한 매체당 한 대씩만 타고 있어서 뒷좌석에 못 타보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주행 질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면이 이 LS의 진짜 가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차를 타보면서 조금 놀란 게 예전보다 한참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미 굉장히
묵직하고 웅장한,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번 뉴 LS가 되면서는 한층 더 매끄러워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인상적이었는데 묵직함보다는 한층 더 부드러워진 이런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다고 하니까 좀 가벼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과 비교하면은, 예전에는 조금 더 많은 짐을 싣고서 무게감 있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굉장히 슬림하고 댄디한 스타일로 매끄럽게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편안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조향 감각도 예전보다 한층 더 수월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차가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이 차의 크기가 앞뒤 길이도 5200이 넘고, 이 폭은 1900, 이 높이는 한 1460, 1500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 휠베이스도 3300이 넘는 꽤나 큰 사이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때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향감이 전달이 됩니다. 사실 대형 세단을 운전을 해보면은 진짜 차 크다, 오, 차 엄청 크다, 이런 느낌 드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LS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정숙하고 안락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의 크기, 차의 성능, 이런 것들은 분명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 그리고 편안한 안락함, 웅장함을 보여주는데, 정작 운전을 할 때는 훨씬 편한 거죠. 굉장히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전 모델은 8기통 엔진이 장착됐었죠. LS460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돼서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이 엔진 질감마저도 웅장하게 느껴지는 그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6기통 V6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되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6기통 엔진이 들어간 것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6기통 엔진으로도 충분히 웅장한 느낌 받을 수 있고요. 엔진의 회전되는 질감, 차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주행 느낌은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능 자체가 약한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 혹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면은 역시 힘이 세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강력하게 그냥 빵 치는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묵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느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급가속을 할 때 앞쪽이 훅 들리는, 그러니까 이 엔진의 힘을 뒷바퀴로 최대한 보내서 한 번에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느껴지고요. 이전 모델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렉서스 퍼포먼스라는 것을 아직까지 잘 유지를 해놨구나 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엑셀을 꾹 밟아보면은 잘 펼쳐져 있던 것들을 꽉 뭉쳐서 던진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굉장히 부드럽게 밟아주면은 이거를 굉장히 잘 펼쳐 놓은 듯한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렉서스의 뉴 LS 500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 뉴 LS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솔린 모델의 최하위 트림인 수프림 트림이 1억 2,47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지금 시승한 이 럭셔리 트림이 1억 3,730만원, 최상위 트림인 플래티넘이 1억 5,200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의 하위 트림인 럭셔리 트림이 1억 4,750만원, 하이브리드 플래티넘 트림이 1억 6,7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렉서스 LS 고유의 이 가치도 잘 유지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독일차도 좋지만 이 LS도 꼭 경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조만간 LS500 H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